몸이 부서져라 평생 일군 땅을 하루아침에 도둑 맞았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 그 도둑이 국가라면 또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충남 서산에서 벌어졌는데요. 서산 개척단의 충격적인 진실을 방송사 최초로 뉴스토리가 취재했습니다. 아, 사기지. 이건 완전 사기야. 국가에 사기를 당했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너그 땅이야, 너그 땅이야 해놓고는 다 개간해서 옥답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그 땅 하려니까 임대료 내야 된다. 임대료를 만약에 밖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맨 처음부터 받았어야지. 지금도 그는 빼앗긴 땅 이야기만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때는 한마디 정보가 다 썩었어. 그 이야기만 하면 내가 피가 거꾸로 썰었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어봅니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이곳에서 만난 정영철 씨는 56년 전 그 사건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숙집에서 자고 있는데 형사들하고 군인들 덮쳤는데 공포로 한 두 방만 쏘면 다리가 떨려서 뛰지도 못해요. 전부 혁대 풀어 신발 꺾어서 신어 뒤통수에 손 올리고 이러고 하는 거요. 당시 부산에 살던 20살 청년 정 씨는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저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여기 어디냐고 저거. 반은 죽는 거야. 아주 반 죽이는 거야. 가혹한 매질을 견디며 그가 처음에 끌려간 곳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부산시청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이경명이 전라도 장흥으로 밤에 그것도 커튼 탁 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철저히 했어. 정 씨는 장흥에서 매 순간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산 개척단 지원자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동안에 그 열차에서 튀어야겠다 생각하고 지원해서 간다고. 오는데 열차에 커튼 다 쳤지. 열차 창문 열 수나 있게 해놨간? 창문도 못 열지. 앞뒤로 딱 지키니까. 우리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하나씩 딱 따라가서 어디 문 앞에서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고 섰다가 딱 들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튀어 못튀지. 그렇게 서산에 도착한 정 씨에게 지옥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강막사에 딱 배치가 됐는데 몽둥이에다가 어머니 사랑 정신보신탕이라고 내가 그거 딴 건 다 잊어 그걸 못 잊겠더라고. 정 씨와 단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염전에 흙과 돌을 나르고 바닷물을 막아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루토였었어. 사람들 다 보니까 중장비 같은 건 구경도 못했지만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 매일 이어지는 강제 노역과 몽둥이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저수지에 빠져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3명이 튀었다가 3명이 탈출했다고요? 도망갔다고 소문났지.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어디서 떴다고. 멀리 떠내려가지 못하고 물이 많으니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뜬 거요, 저 도로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시체가 개쳤다는 사람들 같다고 해갖고 얼른 갖다 묻었지. 단원들의 죽음은 일상사였습니다. 거의 2, 3일, 3, 4일 만에 하나씩은 죽었다고 봐야 돼. 개척단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인간 대접이라는 거는 윤건방법도 없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라는 거는 없어. 그때 당시에 나는 그 느껴보지 못해서 나는 굉장히
보육원에서 자란 성재용 씨는 19살이 되는 해에 서산 개척단에 자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일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서산에 가면은 정착해서 거기서 일하고 그러면은 그런 걸 준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강제 노역과 상습적인 구타였습니다. 괜히 여길 들어왔구나. 맞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안 왔으면은 맞겠어요. 그런데 여기 개척단에 왔으니까 만난 거죠. 성 씨에게 군 입대는 탈출구였습니다. 서산 개척단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군대 생활이 더 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대면은 군대가 거저지요. 군대에서도 빠따 같은 거 맞고 그러지만 여기보다는 괜찮았죠. 군대 30세 때 뜨신 밥 주지 뭐. 난 군대 가서 살 많이 쪄갖고 나왔어요. 올해 83살인 윤기숙 씨는 전남 해남이 고향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수혜를 가르쳐주겠다는 말에 현혹된 것입니다. 수는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가자고 그러던 거래요. 개척단에 끌려온 윤 씨는 단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몇 명 밥을 해주신 거예요? 8명. 8명? 그럼 그 8명을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줘야 돼요? 야, 그럼 밥하면 그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팠지요. 안 돼요. 그 대원들 밥 주고 나면 밥 없었어요. 단원들의 식사가 끝나면 윤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작업 현장에 끌려갔습니다. 저기 논 만들 때 여기 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달아이고 모래에 연날리고 밥만 먹으면 거기 모래에 연날리고. 내가 심어서. 윤 씨는 단원들과 함께 합동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결혼하면은 집에 보내준다고 해서. 윤 씨는 이후 남편의 도움으로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간부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고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부상하고 하니까 남자 이렇게 도망가라 그랬다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무지하게 맞아가 골병 들어가 있었지. 그래요? 박정희 군사정권은 서산 개척단이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의 부녀자들을 끌고 와 2번에 걸쳐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충청남도 서산군 모월리에 있는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25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수 효과를 보려고 그런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서슬퍼런 박정희 군사정권은 전국의 불황자와 고아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의 명분으로 부패와 부악의 일소를 내세웠습니다. 지난날 태양을 등지고 살아온 불황아들이 지금은 근로재건단으로서 떳떳이 자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시 군정은 이런 명분으로 대한청소년 개척단을 전국에 140여 개나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곳인 서산 개척단에 끌려온 사람도 갈수록 늘었습니다. 1961년 11월 68명으로 시작해 64년에는 1771명이나 됐습니다. 단원들은 개척단 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찬은 시래기에다가 소금국이지 무슨 반찬이 뭔 필요 있어. 그 보리밥이라도 제대로만 차려오면은 괜찮아. 그런데 이게 차려도 안 오는 게 문제지. 보리쌀이 떨어지면 점심에 간장물 한 대접을 마신 날도 많았습니다.
군가 불러가면서 이 뚝을 도로 그러면 점심때가 훨씬 넘어. 삼복도에 간장물 땀 흘리고 걸어서니까 그거 한 대접씩 먹으면 끝이요. 저녁 때는 그렇게 하루 종일 굶겼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보리죽, 강냉이 가루죽 그런 거 그냥 물같이 먹어. 개구리나 뱀을 잡아먹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개구리 통째로 그냥 집어넣고 씹어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먹으려고 둘이서 잡아챘는데 그게 얼마나 질기다고. 그게 반 잘라져 버려서 그렇게 각자 야 한 모금만 다고 한 모금만 그 줄 서가면서 그거 막 뜯어 먹는 거야. 이처럼 단원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렸던 이유, 그 뒤에는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사리사욕을 채웠던 민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단장은 국토개발 사업에 쓰라고 주는 미국의 원조 물자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홍성역이 가까운 역이라 그 역에 이제 양곡들이 오면 그거를 바로 그쪽에서 바꿔서 뭐 보리쌀이나 다른 쌀로 바꾼 다음에 중간에 그걸 탁복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원들에게 품삯으로 지급할 현금도 가로챘다는 겁니다. 서무계 쪽 혹은 회계 쪽에 관련됐던 분의 증언으로는 그런 현금 지원금 같은 거는 아예 일원도 단원들에게 지급된 거 없이 민단장이 다 가져갔다라고. 사정이 이런데도 당시 언론은 서산 개척단을 미화하고 심지어 일부 신문은 독자 투고란의 미담 수기를 보고 현혹된 지원자들을 민단장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더 이상의 전시 효과가 필요 없게 되자 민단장은 개척단에서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산 개척단은 1966년 9월 창단된 지 5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산 모원리에도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서산군은 황무지 폐염전을 개간한 단원들에게는 땅을 무상으로 가분배했습니다. 단원들 이름이 적힌 가분배증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땅들은 개인 땅이 아닌 국유지로 둔갑합니다. 먼저 서산 자활정착사업장 보고서에는 현재의 일체 농지는 68년 4월 30일까지 현상대로 매 세대당 1정보씩 즉 3,000평씩 무상으로 가분배 확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1년 2월 12일 인지면장이 서산 군수에게 보낸 공문서에도 본 사업장 내의 농경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분배 조치 있으시기를 건의합니다라고 재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6개월 만에 감쪽같이 바뀝니다. 71년 8월 12일 서산 군수는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난민 정착 사업장 농지 매매에 대한 첩보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본 농지는 정착민과 지방 영세민에게 경작권만을 인정하였을 뿐이며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만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75년에는 이 땅들을 아예 국유지로 등기했습니다. 단원들은 이런 사실을 80년대 중반에서야 알았습니다. 니네들 여기 땅을 무단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무단 점유한 땅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인지 알고 있다가 그때 처음 한 거예요. 현재 이곳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당시 개척단원은 모두 10세대 정도. 이 사실을 알고 단원들은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국가가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최고 억울한 게 뭐냐면은 그때 그 가분배 해주고 한 1, 2년 후라도 당신들 땅 아니고 이거는 정부 땅이다 했으면 이게 뭐하게 있냐고 가서 딴 데 가서 노동하지. 정 씨가 처음에 받은 땅은 소금기가 하얗게 올라오는 갯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항공 사진에도 갯고랑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벼를 2번 심어본 적가 많아. 그때 보면 비 많이 오니까 침수대가 다 녹아버리면 또 다시 심어야 돼. 물이 또 없으면 이거는 또 연기가 또 올라와요. 물을 찍으면 뭐 아주 소금물 같아. 그래도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를 제대로 된 논으로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산 터널 그 1호 터널 뚫을 때 거 가서 노가다를 했어. 거 가서 한 달 벌어갖고 와서 여기서 그 돈 다 떨어지도록 일해야 돼.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간을 했으니까 참 오래 걸렸지. 단원들에게서 갯벌에 불과한 땅을 산 농민들, 즉 2차 피해자도 늘어났습니다. 모두 250여 명입니다. 파는 사람들은 그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 팔았고요. 계약을 작성을 해서 이제 선도금, 중도금 해서 이제 완부를 하고 내 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샀던 거죠. 농지가 되니까 이 시에서 이걸 다부르다가 지목 변경을 한 거예요. 아, 뭐가 심해지니까. 이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무지를 옥답으로 만들었으니 이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눈물나게 일해서 만들어 왔으니까 52,000원짜리를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예? 그냥 있었으면 이게 52,000원짜리가 아니거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노임을 계산해서 싸게 해줘라 했는데 싸게 해주지도 않았던 거고요.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싸웠던 정 씨는 자신이 일군 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2013년에 밀린 변상금을 모두 내고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땅을 샀습니다. 성 씨도 자신의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청춘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고생해서 이걸 팔을 수는 없다. 그래갖고 내가 샀는데 애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거를 20년 상한제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웅진 세상을 만났어. 56년 전에 시작된 서산 개척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살을 넘긴 서산 개척단원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생전에 다 갚을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애들한테까지 빚지게 만들어. 이들에게 마지막 소원은 서산에 이런 처참한 비극이 있었노라 죽기 전에 세상에 꼭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